안녕하세요. 아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죠. 그러면 다가오는 7월에는 이 무더운 여름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조합하고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선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5가지 조합 중에서 왠지 눈길이 가는 조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기에 앞서 단 몇 초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7월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이 끝났으면 첫 번째 조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 네, 첫 번째 조합. 통합의 카드, 참여의 카드, 그리고 성숙의 카드입니다. 자, 먼저 이 통합의 카드는요. 당신이 여태 나쁘다고만 생각해 왔던 일들이 이런 일은 나에게는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이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던 일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나쁘다 좋다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 안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좋다고만 생각되는 것 안에서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또는 힘겹게 했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이 7월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치면 이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카드를 만나게 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 얕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끌 수 있겠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나를 힘겹게만 하는, 나를 지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순간 문득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매일 사막의 구덩이를 파는 일을 하세요. 자, 사막의 구덩이를 파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주 무익해 보이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죠? 파헤쳐 보니까 그 누군가가 파묻어둔 보물상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사막에 가서 삽질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사막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고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황무지,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뭘요? 그 순간 그곳이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은 그러한 시선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두 번째 카드는 참여라는 카드입니다.
이 참여는 또 다른 사람의 참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가치의 참여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예를 들어 두 사람,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봤을 때 도무지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물어섬이 없다던가 서로가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던가. 그런데 이 참여라는 것은 어떠한 제3자의 도움,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중재 또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무언가가 풀려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단 사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기꺼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등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참여라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던 문제가 누군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카드는 쉽게 말해서 성숙의 카드인데요. 이 성숙은 뭐냐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상황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성숙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게 된다. 철든다는 말이 좀 그런가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철이 든다라고 말할 때 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시사철 할 때 계절을 뜻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한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닐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죠. 그 철에 맞는 옷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그 계절에 그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철든다는 말은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성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일도 직장에서 일도 가정에서 일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것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무언가를 피해버린다면 내가 피해버린 그 무엇은 다음에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 그리고 사람이든 어떤 기회든 또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히려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고수가 되는 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임이나 모든 것에 고수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것에 아주 능숙한 정도를 지나서 사람들에게 찬탄의 대상이 될 만한 그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고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삶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서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또 연애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걸 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고수가 아니죠. 그냥 단지 그런 환경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무엇일까요? 환경에 탓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조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은 7월 한 달 어떠한 일로 인해서 뒤집어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며 또 당신도 알지 못하는 또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서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고수가 되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가만히 들어보면 결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은 letting go, 내어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orrow, 슬픔이죠. silence, 고요함입니다. 고요하고 슬프고 맡기고 무슨 일일까요?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조금은 외부의 일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이라는 말을 하면 언제나 곤혹스럽죠. 나의 내면? 뭐가 있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제는 친구와 즐거웠어. 어제는 누군가와 다퉜어. 어제는 실적이 좋았어. 어제는 연인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어제는 사소한 걸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다툼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싸움을 해버렸어. 뭐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자,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낼 때 어쩌면 약간 슬픈 듯한, 뭔가 멜랑꼴리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기분이 꿀꿀해, 아니면 뭔가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다시 외부의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술 한잔 하자. 오빠 술 한잔 사줘.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난 너스레를 떤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드라마나 음악이 심취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결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내면, 그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줄 때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형태로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개는 뭔가 약간 고즈넉한 듯한, 호젓한 듯한, 뭔가 약간 이유 없는 슬픔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저항해서 억지로 그것을 덮으려 하거나 무마시키려 하지 말고요. 그 느낌에 빠져서 우울해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 이것을 내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한번 나 자신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내면이 마치 고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물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둘러싼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뭔가 슬픈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슬픈 듯한 느낌이 올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에게 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억지로 무마시키려 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요한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무언가가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는 무언가가 일어나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고요한 공간에서 아주 조그만 음악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러나 다운타운가에서 아니면 나이트클럽 같은 아주 소란스러운 곳에서 어떤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섞여버릴 테니까요. 설사 그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노이즈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요해진 연후에야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여러분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아니요, 대개가 아니라 100%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덮으려 하거나 컨트롤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소리라고 표현된다고 해서 실제 어떠한 데시벨, 음량을 재는 부호죠. 이 데시벨 같은 이런 소리의 크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느낌입니다. 고요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은 여러분을 분명히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힘겹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힘겨운 일이 여러분의 일, 사랑 또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밝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거다. 건강 같은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면 일단 병원에 갈 생각을 하고 약을 사 먹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을 한번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아주 위급한 경우라면 응급실이라도 뛰어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의 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세, 생활 습관 안에는 식습관, 수면 습관, 또 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호를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내가 자긍심이 떨어진다. 요즘 왠지 내가 짜증이 많이 난다. 화가 많이 난다. 자주 우울증에 빠진다. 아니면 기분이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조울증이 온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고통스럽죠. 물론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을 힘겹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을 바라보아 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거기 한번 나를 맡겨보라. 믿고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났고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조언을 잊지 않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첫 번째 수용하다,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이죠. 두 번째 순수함, innocence. 세 번째 change, 변화. 자, 이 세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이 7월 한 달이 뭐랄까 능동적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수용하는 한 달이 될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해야 하는 한 달이 될 겁니다. 전쟁터에서 지휘를 잘하는 지휘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 전진해야 하는지 언제 후퇴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지휘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가 한 발 또는 두 발 앞서가야 하는지 또는 조금은 물러서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때를 잘 안다면 이미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의 이 7월은, 이 한 달은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한 달이기보다는 뭔가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고 수용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약해서라거나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무언가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인하순수라는 것은 순수함이죠. 이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노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순수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결코 내가 나약해서 가만히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나이가 60이 되면은 한자로 이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가 순해진다. 보통은 6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고 순조롭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나서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지금 이 세 번째 조합을 뽑으신 여러분의 실제 나이가 얼마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이 한 달은 나서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큰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크게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 이러한 기다림과 수용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뿌리부터 변화시킬 겁니다. 이 체인지라는 것이 나왔죠. 물론 이 체인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거나 대박이 난다거나 이런 체인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살 자격이 없죠. 늘 똑같은 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이런 식기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날을 365일 산다면, 또 그러한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 하루를 사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왜 꽃이 이렇게 빨리 져버리는가?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아나요? 꽃이 지기 때문에 또 그 다음 계절이 오면은 꽃이 필 수 있다는 것. 365일 꽃이 피어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꽃에 경이로워할까요? 그렇지 않죠. 꽃이 피었다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꽃이 필 것을 기다리죠. 물론 삶에 있어서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조바심도 나죠, 그죠? 그러나 꽃이 져 있는 그 순간을 누가 불행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꽃이 되건 열매가 되건 한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꽃을 두려워한다 또는 열매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듣고 보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달에 이 세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조금은 물러서서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는 여태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차마 꺼내쓰지 못했던, 감히 꺼내쓰지 못했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현명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순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다. 이 변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뜻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변화 위에서 무언가 삶의 보람, 그리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파도 치지 않는 바다는 죽은 바다죠. 바다가 살아있는 이유는 파도가 치기 때문입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 같으면 그 돛담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를 전복시킬 만한 큰 파도가 밀려오면 곤란하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파도, 그리고 나를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시간이 기반이 되어서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의 카드, 코리지, 용기의 카드, 그리고 믿음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컨트롤의 카드는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이 곧대로 딱딱 그 룰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틀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좋은가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가게에 들어갔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기분이 좋죠. 이것이 공간이라면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 무언가에 대한 견해 이런 것이 분명하다. 이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다. 딱딱 틀이 잡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고정관념처럼 이것은 이래야 한다, 저것은 저래야 한다. 이것이 과연 좋은가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방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어찌 보면 곧이곧대로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곧이곧대로의 삶을 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깨게 되면 무언가 나에게 불합리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만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나무에 묶어서 키우면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묶었던 끈을 풀어주어도 이 코끼리는 자신이 끈에 묶여있는 채로 다니던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인지 제가 실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저 코끼리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코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끈이 묶이지도 않았고 묶여본 적도 없고 또 설사 묶여있었다 하더라도 끈이 풀리면 더 멀리 달아날 거야. 아니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어떠한 규칙? 이 규칙은 뭡니까?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어떤 세상의 룰을 전복시키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의 룰을 깨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죠. 한번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나는 저것은 싫어. 그 모양이 싫어. 냄새가 싫어. 아니면 막연히 싫어. 음식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취향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이름 아래 듣는 음악, 보는 영화, 또 만나는 사람, 또 보는 책 이런 것들이 다 틀에 잡혀 있지 않나요? 나는 잡식성이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잡식성이라 어떤 책이든지 골고루 봅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다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한두 가지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자신이 가져온 어떤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것을 용기를 내서 한번 깨뜨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깨뜨린다라는 표현이 무언가를 파괴하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해보라. 자신이 듣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고 전혀 손이 가지 않았던 장르의 책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내가 만나서 별로 이런 부류의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한번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태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이 다 절대로 다가 아님을 이런 것이 있었네?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꺼려진다는 건 괜히 안 하던 짓을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괜히 안 하던 짓을 해서 시간 낭비가 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혹시나 아파하지 않을까, 무가치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 번째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나약하거나 무언가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것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더 더 폭넓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삶, 안전이 보장되는 삶. 이 안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에 대한 부분, 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행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 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행복의 실증을 느끼게 될 거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그곳에서 한 걸음 나와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로 더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꿈꾸신다면 여태 자신을 컨트롤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깨뜨리고 일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정된 룰을 조금은 벗어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벗어난 무언가가 나를 분명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 한 달을 경험해 보신다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의 카드가 나왔고요. 터닝인, 내면으로의 전환, 세 번째 셀러브레이션, 축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뭔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용을 쓴다고도 표현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노력하는 만큼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어떤 일은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노력의 결과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나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결과에 지쳐 있음과 동시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가는 정작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어쩌면 그 열매를 입에 넣을 수 있는 기운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인생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소위 말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개처럼 벌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떠한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작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막상 가장 쉬운 비유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만큼의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인생을 향유하려고 하는 때에 여러분의 건강이 그간의 수고로움 때문에 너무 망쳐져서 건강을 해쳐버렸다. 좀 더 극단적으로 시한부가 되었다.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안간힘을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날들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아라는 이야기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는가? 표현을 해야 되죠.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어떤 액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모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만 빠지고 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해요. 그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의 상황, 어떠한 현실의 환경 속에 있는지를.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것을 모른 채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다.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굉장히 힘겨워하겠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정작 지금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서 천천히 러브콜을 보냈다면 상대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한 채로 너무 소위 말해서 들이대기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되건 여자가 되건 먼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에서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 지나치게 들이대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학업이든 진로든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게 용을 쓰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때가 되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 힘마저 빼버리고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터닝 인, 내면으로의 전환. 차라리 내가 지금 꽂혀있는 그 명제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막연히 휴식을 취하고 막연히 풀어진 채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정말 마음에 와닿는 책을 잠깐이라도 읽어본다든지 여러분이 평소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을 잠깐이라도 해본다든지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그럴 때 바깥으로만 향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닝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인데 일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이 여러분 안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하냐? 축제라고 했습니다. 축제. 축제라는 뜻을 잘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또는 잠시 자신을 들여다본 그 끝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눈길을 주지 못했던 곳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눈앞에 있는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손해다. 그러면 이 축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생각 버리기 연습을 좀 하시고, 유명한 책 이름이죠. 자기 자신 안으로 잠깐만 돌아오라. 어떻게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옵니까? 명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릴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 말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는 말을 귀로 들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지? 내 말을 내가 들어? 나는 지금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어. 나 혼자 있는데요. 그러면 노래라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노래를 자기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해보십시오. 왜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현재의 시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입으로 내는 소리를 자신이 귀로 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 이상으로 많은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소한 것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1분, 2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한 축제로 인도할 겁니다. 축제로. 나에게 무슨 로또가 1등 당첨이 돼서 축제가 벌어지나요? 아니면은 너무나 아름답거나 너무나 멋있는 남자, 여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어떤 사람, 어떤 기회,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라는 것은 그런 외면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은 내면에서 숨어있던 기쁨 같은 것을 뜻합니다. 피어나는 거죠. 외면하고 있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우주는 양자론적으로,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만, 내가 알아보는 것이 제대로 가치를 가지는 법입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가치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때만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되어 줍니다. 여러분이 외면해 왔던 그 무엇,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축제, 축포가 터집니다. 불꽃놀이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한 제 말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7월 한 달을 만들어 보신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가지 조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거나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타로 리더들 또는 타로 마스터 분들이 풀어주는 방식으로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언제나 what보다는 how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불행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타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누군가가 대신 행하는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다만 조언할 뿐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 잘났다고 제 말을 들으세요 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말을 보탬으로써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 지혜라도 될 수 있다면 또 사소한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네, 7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아문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